유일하게 입증된 거는 수면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수면 박탈된 분들은 어떤 암이든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좌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수면이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냥 다 세포가 망가져갖고 돌연변이 DNA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노화를 천천히 하는 거는 잠 잘 자는 거 너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죠. 그거랑 운동이죠. 운동은 그거에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운동하는 거. 정확한 거는 과학적인 건 10시부터 2시 사이, 그 사이에 꼭 수면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절정을 이루고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자야 돼요. 총 수면 시간도 너무 많이 자면 또 오히려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7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성장기 어린이들은 당연히 많이 자는 게 맞는데 너무 과도한 잠을 자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 시간 7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냥 습관처럼 많이 주무신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 우리 인간의 몸도 일주기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잠과 각성이 균형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에 치우쳐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이제 일으키는 게 되는 거라서 결국 뭐 장기적으로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수면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경우 너무 말할 것도 없죠. 하루에 뭐 20-30분씩 뛸 경우 일주일에 5번 이상 이렇게 할 경우 각종 암 발병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요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관절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일단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지. 젊은 분들은 무조건 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무조건 뛰어도 몸이 안 망가지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같이 하셔도 되고, 젊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막 붙으니까 되게 좋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서 너무 과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력을 잘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이 뭐 수영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않는 그런 운동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죠. 식습관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식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커피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커피 자체는 그 항산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생으로 다 안 먹고 로스팅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메리카노도 조금 따져서 드시는 게 좋긴 해요. 강배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로스팅을 너무 세게 한 다크 커피. 탄맛이 날수록 발암물질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돼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배전을 많이 할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피를, 그래서 신커피, 산미나는 예, 그게 좀 좋죠.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피 볶는 시간이 있는데 뭐 7-8분이면 라이트라고 하고 10분 이상 볶으면 다크라고 막 하더라고요. 일부 뭐 체인점 커피숍들은 다 다크예요. 안타깝게.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커피숍, 개인 커피숍을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서 신커피, 라이트 로스팅으로 즐겨서 마시는 편이죠. 당 섭취하는 거. 두바이 초콜릿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두바이 네. 초콜릿도 한참 유행해요. 근데 이게 뭔가 항상 유행이 우리나라는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우르르 이게 한번 유행했다가 다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항상 단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필수 영양분이긴 해서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달수록 중독성이 강하게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수록 강렬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당은 정말로 모든 각종 암의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결국 당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각종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은 거의 뭐 췌장암 진단 받은 후에 당뇨 진단과 거의 동시에 될 정도로, 그리고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3년 안에 췌장암 발병 확률이 30%가 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암이 마찬가지예요. 암의 먹잇감은 당입니다. 그럼 혹시 추천하시는 음식 좀 있으신지? 저는 그래서 폴리페놀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크 초콜릿을 먹어요. 네, 다크 초콜릿 맛있어요. 쓰잖아요. 네, 쓴데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당 땡길 때 진짜로 누구나 있는 거라서, 그때는 다크 초콜릿을 제가 시중에 팔잖아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 그걸 이제 개수도 정해놓긴 했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5개 정도 먹어요. 조그맣잖아요. 그 약간 손톱만한 거. 그거 5개 정도 먹는데, 또는 이제 견과류 소포장한 거도 당 떨어질 때 그걸 먹죠. 그런 식으로 당이 생각날 때는 그런 거. 또는 바나나도 되게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도 많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분비를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 몸에 되게 좋단 말이죠. 굉장히 당 대체요법으로 좋은 간식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간헐적 단식을 좀 추천하시나요? 추천을 합니다, 저는. 오. 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일본의 이제 교수가 노벨상을 탐으로써 이게 엄청 획기적인 발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포식이라는 기전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안에 쓸데없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죠. 내 몸 안에 세포들이 잡아먹어서 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배출하는 골든타임이 16에서 18시간이더라. 그래서 16에서 18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은 노화와 관련된 각종 쓸데없는 세포들을 다 없애서 배출을 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금식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몸이 정화가 된다. 한마디로 이런 거라서요. 저도 물론 해봤고 해보면은 몸이 그냥 건강해지는 느낌을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16대 8이라고 하면은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건데 그때 폭식을 또 하면 안 되고요. 음식 드시는 것도 제가 방금 엉드렸던 것도 위주로 고칼로리 뭐 나쁜 포화지방산 이런 음식을 배제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 위장관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소식, 포만감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지 않게 드시고 이런 식사 위주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 경우에는 갑자기 16시간을 금식하지 마시고 10시간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늘려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도 간헐적 단식을 네. 정기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간헐적 단식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시간을 그냥 지켜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진료를 할 때는 간헐적 단식을 주로 하는 편이고 주말에는 아침을 먹는 편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좋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아침을 꼭 먹자 주의가 또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안 먹고 간헐적 단식하자 이런 주의들이 많은데 팽배해요, 의견들이. 저는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좋더라고요. 규칙적으로만 그 텀을 지키시면은 전혀 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지금 이야기 해보니 맛이 없어서 안 드실 것 같아요. 뭐 빵이나 라면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드시겠죠? 먹어요. 저도 먹습니다. 진짜로 딱 봐도 뭔가 음료수 달달한 거를 싫어할 뿐이지 저도 빵 먹고 그 다음에 라면도 먹거든요.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을 때 컵라면을 먹더라도 일회용 컵에는 왠지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게 왠지 저한테는 환경호르몬 들어오는 기분이라서 안 먹고 먹더라도 사기 그릇에 부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먹더라도 국물을 안 먹죠. 컵라면은 편의점에서 먹는 게 맛이 근데 저는 그냥 그 먹는 거 자체가 그냥 찝찝해요. 실제로 라면도 데쳐서 한번 기름기 쫙 빼고 먹고 국물 없이 건더기만 그리고 거기다 막 버섯 넣고 콩나물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먹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목이 말라서 살 때도 페트병의 물은 저는 웬만하면 안 마셔요. 그 생수병, 그 페트병 자체가 사실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발암물질이라든지 플라스틱 구조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도 사 먹지 않고 목이 마를 때는 당연히 사 마시는데 목만 축이고 다 버려버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특이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의 시험이라든지 학생 때 시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단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어리니까. 네. 잠도 많이 안 네. 자고. 커피 그냥 편의점에 달달한 커피 다 사놓고 그거를 정말 하루에 막 3개씩 마시고 들이붓고 사탕, 초콜릿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 시험에 붙고 나서 검진을 받았더니 혈당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30대의 30%가 내당능 장애가 있대요. 그거를 방치를 하면은 당뇨로 가거든요.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예요. 그거 있으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30%예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관리 시작했어요. 거의 30살부터 관리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경 쓰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네. 보통은 직장 다니고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이 무증상 당뇨 예비 환자들이죠. 근데 그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하고 커피를 좀 자주 마시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췌장이 약하거든요. 같은 당 음식을 먹어도 서양인보다 당뇨 잘 걸려요. 이런 거를 빨리 아셔가지고 피검사 검사 간단하게 하셔서 내 당 수치는 괜찮은지 일단 내 몸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요. 지금 건강할 때 내 몸을 잘 지켜야지 10년 뒤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젊을 때 건강 재택을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